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영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김현지가 말이죠. 완전히 태풍의 눈이었었는데 지금 이진수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진수로 주인공이 바뀌었다고 해서 김현지 얘기가 뒤로 들어가느냐. 오히려 더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현지와 이재명과의 그 밀접한 이 관계에 대해서는요. 김부선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유동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재명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부선과 유동규입니다. 이분들이 말이죠. 이 김현지에 관해서 폭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선은요. 본인의 SNS를 통해서 폭로를 하고 있고 유동규는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검사 사칭 때 KBS 최초로 PD 이 검사 사칭 사건 났을 때 이재명이가 도망을 다녔는데 도망갔을 때 있던 집이 어디냐? 바로 김현지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도피 생활했다. 이런 충격적인 스토리를 공개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부선의 이 SNS 글, 유동규의 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폭로하고 있는 이 내용, 요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진수 위원장 오늘 이제 오늘도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오전 오후.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파 시민단체하고 우파 유튜버들이 영등포 경찰서에 모여서 강력히 항의하는 집에서 영등포 경찰서 앞이 난리가 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보도는요, 이 정규 레거심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지 않고 우리 우파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장동혁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항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권순할 TV에서 권순할 기자는 이제 전에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이 펜앤마이크에서 이제 일을 했었죠. 자, 그래서 권순할 TV에서 권순할 기자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동호 변호사가 제기한, 왜냐면 그 관련 수사 자료를 보니까 누가 영장을 청구했고 누가 영장을 발부했는지 그 실명을 지금 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과연 이게 누군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 권순할 TV에서 공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현우 검사, 그리고 이현지 판사, 그리고 지지환 경찰서장. 지지환 서장은 이미 다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명.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 관련자들 전부 왜 수사 기록을 조작했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9월 27일 날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내가 국회에 와 있어서 출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유서를 썼는데 이거를 갖다가 영장 청구할 때 빼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 청구할 때 빼뜨리다 보니까 판사도 그냥 발부했다. 이거 전부 다 직권남용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주인공들이 누구냐? 이 지점이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를 권순할 TV에서 갔어요. 그리고 김태규 변호사, 지금은 이제 변호사죠. 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의 경우에는 과거 지금 이제 이 이진숙 위원장을 때 부위원장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과방에서 당당하게 싸웠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태규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BTS, 이 RM, 슈가, 이런 분들의 활동,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BTS RM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시회를 갔는데 본인이 큐레이터로 하겠다는 거예요. 큐레이터를 직접 하겠다. 그래서 이 소장품이 말이죠. 세계적인 수준의 거장의 작품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이거를 전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우리 교포나 또 당연히 미국 시민은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 BTS, 이 RM의 이 작품 수준, 그리고 그 해설의 수준, 이거를 보시면 아마도 또 한 번 더 놀라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시회,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이 전시회가 말이죠. 지금 내년도, 금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시작됐어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열린다고 그래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하고 또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인대요. 자,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장들의 작품이 나오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도 이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은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최초로 시도하는 K-팝 아티스트와의 협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K-컬처를 알리는, 굉장히 좋은, 왜냐면 물론 BTS RM이 직접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이 한국의 이 BTS는 세계적인 명성 있는 아주 최고의 그런 가수잖아요. 아이돌 가수. 그렇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맨 먼저요. 지금 이제 김무선 씨가 최근에 올린 이 김현지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2000년대 초반에 KBS 이 검사 사칙 사건으로 수배가 됐을 때 도망 다녔는데 그 도망을 가서 산 집이 누구냐면은 김현지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무선 씨가 이게 9월 1일 날 올린 글인데 이게 오늘 미디어 워치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미디어 워치. 예, 변희재 씨가 운영하는 거죠. 아마도 앵콜을 5번을 쓰고 있네요. 저 당시 인지 기억은 확실치 않으나 저 당시인지 기억은 확실치 않으나 재명이는 내게 수배 생활할 때 마누라 해경국은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은 정작 본인은 20대 미혼 여성 집에서 아주 즐거운 도피 생활을 했었다고 자랑했어요. 너 애인들 간수 잘해라. 인생 모르는 거다. 어디서 폭탄발은 또 터질지 천하의 치질한 녀석. 예,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도 말이죠. 이 본인의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재명 도피 시절에 김현지 집에서 살았다고 들었고 실제 이재명의 지인이 도피 자금을 주는데 김현지가 와서 받아갔다. 그런데 김현지가 그 돈을 받는데 펑펑 울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동규 이 본부장이 말이죠. 본인의 유튜브에서 공개하고 있는 이 내용, 요거를요, 요 내용을 여러분께, 예,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직접, 이건 뭐 유동규 본부장이 직접 한 방송이니까 말이죠.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유동규 본부장이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아는 것은 최소한 김현지하고 이재명이 김현지하고 이재명이 아는 것은 최소한 1998년도 이전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는 정확치는 않지만 김현지가 이재명을 먼저 좋아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재명의 말 또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민교회나 뭐 이런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처음에 접하다가 김현지가 이재명한테 조금 호감을 많이 느꼈다. 걸로 저는 들었었고요. 예, 들었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재명이 2003년에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어디서? 검찰에서 최초로 PD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최초로 PD가 먼저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소환하니까 이재명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자서전에 보면은 어디로 도망갔다? 태백산으로 도망갔다라고 나오는데 실은 태백산으로 도망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김현지 집에 머물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이 하는 것입니다. 영부인이 그러면 3명째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구체화된 게요. 이재명이 어떤 사람한테 도망 자금을 요청을 합니다. 500 여보세요? 네, 저 이재명입니다. 웬일이야? 너 요즘 도망다닌다며? 제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뭔데? 왜 전화했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집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500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500만 원만 좀, 500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돈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냐? 그니 제가 원래 제가 형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했죠. 성남 사람들이 제가 형님한테 돈 빌릴 거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형님한테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더랍니다. 아주. 그래서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네가 그럼 내가 그럼 돈을 어떻게 전달해 줄까? 내가 가서 줘야 되냐? 너를 만나서 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제가 사람 하나 보내겠습니다. 예, 제가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거기다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언제 온다 그래가지고
돈 500만 원을 현찰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 사무실에 누가 왔을까요? 바로 김현지가, 어린 김현지가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김현지가 왔었고요. 이 김현지가 와가지고 돈을 주니까 막 울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그래서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막 울더래요. 하지만 해도요, 젊은 김현지는 그 사장이 볼 때는 이쁘장했다. 이쁘장했다. 최근 사진을 보고 제가 왜 그렇게 저 얼굴이 됐지? 라고 생각할 만큼 씨는 이쁘장한다. 그래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가씨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저 이재명 변호사 때문에 주는 건데 아가씨가 왜 오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인지 있고 나기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과 이 돈 준 사람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왜 그랬냐면 이재명이 시민단체, 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청 가서 허가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시청 쪽에서 어떤 대답이 나왔느냐. 시민단체에다가 허락을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네 알겠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시민단체 성남에 몇 개나 될까 해가지고 했더니요. 100여 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허가를 또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100여 개 시민단체를 다 갔는데 막 가가지고 보장받고 하는데 그 시민단체 중에서 또 대빵이 있어요. 그 대빵한테 먼저 허락을 받으면 나머지 시민단체가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대빵한테도 이제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만나가지고 설득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재명이 시민단체 는 아니지만 이 김현지가 대표로 되어 있는지 이재명이 대표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시민단체를 갔더니 또 보험사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실지 않았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이런 살집 있으신 분? 이 안에 지방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주 자세히 들으셨죠? 유동규 본부장의 이 발언, 이게 굉장히 정확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진수 위원장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오늘 영등포 경찰서 앞에 난리가 났다. 그래서 우리 우파 시민단체, 우파 유튜버들이 대거 몰려갔고요. 국내에서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도 대폭 달려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전부 이 법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 자,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럼 과연 누가 대상이 될까?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대상이 될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장동 의원이 오늘 이제 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10월 2일 날, 9월 29일 날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10월 2일 날 발부받았고, 그래서 9월 27일 날 2시에 예정하고 돼 있었는데 필리버스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도 요 사실 속 뺀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다. 그래서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기록에 버젓이 불출소 사유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절대 그것만은 아니기를 바란다. 이러면서요. 변호인이 체포조부를 청구한다고 했으니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누가 판사고 누가 검사지? 그리고 누가 경찰서장이지? 여기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 그 권순할 TV, 권순할 기자가 지금 이제 만차에 공개해서 이거는 공개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동호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체포영장 사본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해당 판사와 검사 실명이 확인됐는데 수갑을 채운 영등포 경찰서장이 누구인지도 밝혀졌다. 그래서 이 무도한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남부지법의 이현지 판사, 그리고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남부지검의 이형우 검사, 그리고 영창을 신청한 영등포서장은 지지환 서장. 예. 그러면서요, 이도 변호사는요, 이현지가 이 판사잖아요. 김현지를 구한 겐가? 현지들이 아주 작정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중인가? 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런 만행, 이거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즉각 불법 체포를 중단하고 석방하라.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 삼각체포조, 경찰, 검찰, 법원의 삼각체포조가 부당체포한 것이다. 이렇게 나경원 의원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김태규 변호사, 아까 말씀드렸죠. 이 김태규 변호사는 누구냐? 김태규 변호사는 이제 이진수 위원장이 우연장을 할 때, 예, 부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광기다. 이자들이 미쳤고 세상 역시 미쳐서 돌아간다. 위원장님 일은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려 했는데 이자들이 그 음도를 넘어섰다. 건국 후 80년 쌓아 이룬 자유와 민주주의가 권력의 악의들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졌다. 독재로 나라를 날로 해먹겠다는 야심을 굳이 숨기지도 않는다. 위원장님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처사로 증명된 셈이다. 예, 그러면서요. 추석 전이다. 그리도 서둘러야 될 이유가 뭔가. 추석 밥상에 이준석을 올리려 한 이유가 궁금하다. 경찰이 주구대기를 마다않고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 조응되기를 청한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암운이 들이온다. 그러니까 경찰, 검찰, 이 삼각체포조라 이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한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이진수 위원장 지금 영동경찰서 앞에 난리가 났고 3명 삼각체포조의 실체 인물들이 전부 등장이 됐고요. 그리고 김현지와의 관계는 도피 때 김현지 집에서 이재명이가 머물렀다. 체류하고 있었다. 이게 김무선과 유동규의 폭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김현지 대 이진숙으로 지금 싸워져 있어요. 김현지를 감싸는 것은 당연히 진보 진영이고, 그리고 이진숙을 감싸는 것은 당연히 우파 자유진영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찢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단숨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자 조선일보가 유일하게, 그나마 조선일보가 유일하게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 사태를 사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요, 이진숙 위원장은, 그러니까 이제 이번 체포는 과잉 체포다. 예.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현행범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도 찾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논란을 빚은 선거법 사건에서 체포하기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도 않다. 예. 그러면서요, 이진숙 위원장이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의협회이 시행됨에 따라서 자동 면직이 됐고 바로 그 다음날 체포가 됐다. 새 법의 내용이 사실상 방통위 간판만 바꾸는 것이어서 방통위가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 제거가 목적 아니라는 지적까지도 나왔다. 예.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 제거가 목적이라는 이게 사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그렇게 쫓아낸 사람을 하루 만에 경찰이 체포까지 했는데 민주당은 작년 이진숙 위원 취임 다음 날 탄핵소추안에 반했고 그건 하루 만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는 것인데 억지였다. 헌재도 기각했고 민주당은 정권을 잡자 이진숙 위원장에게 임기 치우기 어려울 것이다. 곧 기소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사퇴를 압박했는데 결국 그렇게 돼가고 있다. 예, 그러면서요.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 인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검경 수사가 동원되긴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체포까지 한 경우는 보지도 못했다. 그 이진숙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 관련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적용되려 있나? 여건의 많은 피의자가 재판을 끌어 임기를 다 마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한 표적 공격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나마 말이죠. 이 조선일보 그나마 살아났습니다. 자, 그리고 추진우 의원이 말이죠. 지금 용산 대통령에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추진우 의원이 48시간 밝혀라. 그러니까 추진우 의원이 다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정자원 화제 후 2일 동안 대통령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프로그램 촬영일자, JTBC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촬영일자를 밝혀라. 이렇게 다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월 5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출연한 냉장고를 부탁해가 방송이 되는데 어제 예고편이 떴으니까 촬영은 일주일 전쯤이었을 것이다.
국정원 화재 발생 바로 그 무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야당 대표 때 국가적 재난을 수습하고 치유할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그런 것을 상기하면서 국정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제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는데 이게 잃어버린 48시간이다. 이틀 동안 대통령 토대에서 뭘 하고 있었나? 국민에게 밝혀라. 그러면서 촬영 일자,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 일자를 공개하라. 국가적 재난으로 지금도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가하게 예능 촬영하고 있었다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BTS RM, 요 이제 전시회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건데요. 미국에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첫 번째 개인 컬렉션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큐레이터로 나선다는 거예요. 자, 이 행사는요, 이 RM하고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이 협업을 해서 특별 전시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RM의 소수상인 빅 히트 뮤직은요,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2026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열린다. 그래서 이 RM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하고 그다음에 이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이 보유한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이는데 RM이 직접 큐레이터로 전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설립 이래 최초로 시도하는 K-POP 아티스트와의 협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술관 측에서는요, RM의 깊이 있는 수집 취향과 현대미술에 대한 애정을 높이 사서 프로젝트를 먼저 현대미술관이 제안했대요. 그리고 이 전시는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하고 RM의 공동 기획형태로 꾸며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RM은요, 우리는 경계로 정의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전시가 동서양, 한국과 미국, 근대와 현대, 개인과 보편의 경계를 성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정해진 감상 방식은 없지만은 많은 이들에게 작지만 단단한 다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자넷 비숍 수석 큐레이터는요, 관람객들은 RM의 아름답고 사색적인 회화, 조각 컬렉션을 소작품과 함께 감상하면서 그 사이의 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RM 컬렉션에는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거장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의 저명 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 문화권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고 공개작 가운데 상당수가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처음 소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은요, 미국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들의 회화, 조각, 사진, 건축, 디자인과 미디어 아트와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방송은 마치겠습니다.